윤변의 판례 콘서트. 안녕하세요. 객관식 예상 지문을 통해 최신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는 판례 콘서트의 윤성현 변호사입니다. 지난 7회 동영상에서는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포괄일죄에 관한 아주 어려운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중에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판례는 항소심도 대법원과 다른 판단을 하여 대법원까지 올라오게 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운 것도 당연하겠죠. 그러나 상당히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니 한번 찬찬히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시간을 좀 내서 이해해 놓기만 하면 다음에 그 판례에 대한 내용이 나와도 별로 어렵지 않게 술술 읽어갈 수 있으니 오히려 공부를 하실 때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건에 관한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대법원이 2020년 7월 9일 선고한 2020도 5646 판결입니다. 이 판결과 관련하여 예상 가능한 객관식 지문이 무엇인지부터 볼까요? 오늘은 예상 지문이 두 개입니다. 지문 1.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은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문 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지문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붙여서 적었는데 그것은 법률의 명칭을 표시하기 위해서 실무상 띄어쓰기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법 이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약칭인 성폭력처벌법으로 줄여서 부르겠습니다. 지문 1과 지문 2는 맞는 것인지 아니면 틀린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안에 나타난 사안부터 보겠습니다. 편의점 업주인 갑은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녀를 채용을 빌미로 불러내어 면접을 한 후 자신, 갑의 집이죠. 자신, 갑의 집으로 유인하여 A녀의 성기를 만지고 A녀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갑의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해당할까요? 이 사안에 적용될 조문은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행은 추잡한 행위란 말인데 법률적으로 어렵게 표현하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사안에서 갑의 행위는 어느 보로 보나 추잡한 행위, 추행에 해당합니다. 만약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이 아니라 간음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간음이란 삽입에 의한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때는 형법 제303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03조 제1항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상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와 성폭력처벌법상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느냐 아니면 추행하였느냐만 다를 뿐 나머지는 대체로 동일하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을 이해하면 형법 제303조 제1항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형법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갑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첫째, A녀는 아직 갑에게 채용된 것이 아니고 채용을 위한 면접만 본 것일 뿐이니 A녀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갑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 A녀는 갑에게 추행당할 때 자유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갑이 위력으로 A녀를 추행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쟁점은 갑의 변호인의 주장이 맞느냐 여부입니다. 만약 갑의 변호인의 주장이 맞다면 갑은 무죄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 보자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전형적으로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1998년 1월 23일 선고한 97도 2506 판결에 나타난 사안은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 내에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유치원 교사를 추행한 경우였는데 유치원 교사는 당연히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유치원 원장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이 있는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1976년 2월 10일 선고한 74도 1519 판결의 사안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가 경영하는 미장원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었고 피고인이 처의 미장원에 매일 출입하면서 미장원 일을 돕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인 남자라고 부르면서 직접 간접의 지시에 따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관으로 유인해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면 비록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형법상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것이 이번 판례입니다. 사안에서 면접을 통해 구직 의사를 밝힌 A녀는 아르바이트생 채용 절차 안에서 갑의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갑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갑의 변호인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갑이 위력으로 추행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이 맞는지에 대해서 알려면 일단 조문에 나오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라는 말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위계란 거짓 위와 꾸밀 개가 합쳐진 말이니 거짓으로 계책을 꾸민다는 말입니다. 이를 어렵게 표현하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을 착오 또는 부지 상태에 빠지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망, 즉 속임수뿐만 아니라 유혹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유혹은 꿰유와 미혹할 혹이 합쳐진 말인데 꿰어서 정신을 흐리게 한다는 뜻입니다. 정신이 흐려지면 부지 상태에 빠지므로 유혹도 위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위력은 두려울 위와 힘력의 합성어인데 상대를 두렵게 할 만큼 강한 힘이란 뜻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한다고 합니다.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즉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묻지 않고 폭행, 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사안에서 보면 갑은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A녀를 추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는 경제적인 지위나 권세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것은 위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녀의 자유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되었던 제압되지 않았던 간에 갑이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했다면 A녀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이용한 것이 되어 위력으로 추행한 것이 됩니다. 즉 위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력 자체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이었느냐만 문제될 뿐이지 상대방의 자유의사가 실제로 제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갑의 변호인의 두 번째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의 어떠한 주장도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론적으로 갑은 유죄가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하고 있는 판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그리고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 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그럼 제일 처음에 본 예상 지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지문 1.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은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기 때문에 밑줄 친 부분이 틀린 것이죠. 따라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답은 X입니다. 지문 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위력으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따라서 답은 O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와 관련된 판례를 보았는데요. 실제로 성범죄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많고 조문도 복잡해서 실무상 매우 어려운 영역 중 하나입니다. 오늘 다룬 사안은 간단히 말하면 성적 갑질에 대한 것입니다. 굳이 성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인생 살면서 갑질하는 사람을 안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갑질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는 것도 인생의 큰 복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갑질하는 사람을 만나시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만나시게 되더라도 요령껏 잘 피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인생이 쉽지 않죠. 굳이 궁금하신 부분이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어떤 내용이라도 댓글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윤성현 변호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